네, 박상희 기자, IPO 전문 기자, 네, 자본시장 첨단 파수꾼, 네, 여러 가지 별명을 제가 방금 떠올렸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준비해 오셨나요? 네, 지금 유일한 기자께서 시장의 어떤 자정 능력이나 이런 걸 믿으신다고 네.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제가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그거하고는 약간 조금 다른 방향인데요. 네. 조만간 금융당국에서 IPO 수혜측 모범 기준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가이드라인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네. 수혜측은 IPO 공모 가격을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네. 대표 주관사가 공모 예정 기업의 그 공모 가격을 제시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수요 사항을 파악하는 절차인데요. 이 결과를 바탕으로 가격이 결정되고 기관 투자가들에 대한 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IPO 공모 과정의 핵심이 그렇죠. 바로 수혜측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수혜 측이 IPO 절차를 볼 때는 가장 좀 출발이자 핵심인데,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 수혜 측에 대한 가이드라인, 기준을 좀 준비한 배경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다 예상하시다시피 1차적인 목표는요, 적정한 공모가를 찾는 데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수요 예측이란 제도는 지난 2007년에 기업 공개 등 주식 업무 선진화 방안 도입 이후에 전적으로 주관사의 자율과 재량에 맡겨져 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약간 그 문제가 발생하면서 업계에서 TF를 발족을 했고요. 이번에 네. 그 수요 예측 가이드라인은 그 결과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수요 예측을 통해서 공모가가 적정하게 잘 찾아지지 않으니까 그에 대한 좀 보완책을 좀 준비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어느 정도의 그 가이드라인이 좀 구체화되고 있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그 가이드라인의 목표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공모가 거품을 발생시킬 요인을 제거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수요 예측에 참여하는 기관 투자가의 퀄리티를 증진시킴으로써 수요 예측 제도의 질을 높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그 마켓 오더를 가격 결정 과정에서 완전히 배제하기로 했는데요. 마켓 오더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그 가격을 제시하지 않고 수량만 제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모 가격이 얼마에 결정되든 상관없이 물량을 받겠다 이런 의미인데요. 야. 통상적으로는 이 마켓 오더가 확정 공모가를 써낸 것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주관사 입장에서는 이 마켓 오더 물량이 주간 그 상단가나 아니면 그 이상 초과하는 걸로 이용될 여지가 컸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격 결정 과정이나 아니면 배정 과정에서도 불이익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메리트가 없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마켓 오더가 설 자리는 점점 좁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사실 이 마켓 오더라는 걸 통해서 주관사가 좀 본인들한테 유리한 쪽으로 그거를 공모가를 좀 이렇게 조정할 수 있다. 이런 네. 여지를 아예 좀 배제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희망 공모가 밴드 또 이것도 규제가 되나요? 어떻습니까? 네, 규제가 됩니다. 이를테면은 그 5,000원에서 10,000원 이런 넓게 하면요. 밸류에이션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네, 그 일정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밴드가 상단과 하단이 그런 식으로 제한을 뒀습니다. 역시 이제 IPO에 있어서 가장 좀 어떤 문제라고 해야 되나요? 신뢰가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상장하는 기업과 짜고 주관사와 기관 투자가가 좀 이렇게 공모를 해서 뭔가 공모가를 부풀리거나 뻥튀기 해가지고 뭐 기관들에게 좀 이렇게 이익을 좀 이렇게 편법적으로 제공을 하는 이런 일련의 좀 흐름 아니겠습니까? 그게 많이 지적이 되어 왔는데 이거를 좀 방지하기 위한 대책 이런 것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공모 물량이 60% 적으면은 많으면 80%까지 기관 투자가들에게 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주관사 입장에서는 수요 예측에 만전을 기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승행의 성공을 위해서 이렇게 그런 변칙 행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있어 왔는데요.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수요 예측은 딱 정해진 기간에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못을 박았는데요. 통상적으로 수요 예측은 이틀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일부 미달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시일을 지나서도 기관 투자가들에게 접촉을 해서 물량을 받을지를 그 의사를 타진하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쟁률을 공개를 하면서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또 독려하는 일도 있었거든요. 네. 이런 일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수요 예측의 문제가 좀 금융당국에서 좀 포착이 좀 제대로 된 게 골프존 사례가 아니겠습니까? 그때 이제 두 차례인가 이제 수정이 되고 하면서도 결국은 좀 수요 예측을 좀 깐깐하게 해라. 공모가 산정을 깐깐하게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좀 8만 원 아래로까지 좀 이렇게 뭐랄까요. 가이드라인이 좀 이렇게 금융당국에서 봤었는데
또 수요 측 들어가 보니까 또 기관 투자가들이 또 왕창 들어와가지고 또 올라갔거든요. 네, 정확합니다. 네, 기억하십니다. 그죠? 네. 그런 이제 사례가 있었는데 지금 골프존 주가가 첫날 한 9만 5천 원까지 갔다가 지금 한 5만 6천 원까지 빠졌거든요. 네, 아직도 공모가를 회복을 못했죠.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사례인데 좀 이 기관 투자가들 이렇게 되면은 좀 뭐랄까요, 운신의 폭이 좀 줄어들 것도 같고 많은 영향을 좀 받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기관 투자가들에 대한 가이드라인까지도 이번에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가격 결정 과정이 투명해지고 배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관 투자가들의 퀄리티도 함께 높아져야 된다고 당국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 이제 배정 가중치를 다르게 하는 방법인데요. 그 기준은 장기 투자 성향, 의무 보유 확약, 실수요 기재, 그리고 합리적 가격 지시 이런 것들을 제시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실수요를 기재를 하고 의무 보유 확약을 하게 되면은 물량을 더 주겠다 이런 건데요. 또 장기 투자 성향을 보이는 기관 같은 경우에도 가중치를 더 받게 됩니다. 때문에 그 기관 투자가 입장에서는 공모가 분석을 조금 더 세밀하게 해야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사실 아까 제가 이 가격 제한폭을 풀자는 얘기는 이 시장에서 매매할 때는 누구나 다 똑같은 조건에서 거래를 하잖아요. 네. 근데 이 IPO 이런 것들은 기관들이, 주관사가 주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동합팜텍도 지금 보면 잘 아시겠지만 첫날부터 이 기관 물량이 나와가지고 맞아요. 공모에 참여했던 기관 물량이 나와가지고 주가가 첫날 거의 아주 그 급락을 했고 오늘도 한 7% 넘게 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공모가 버블 여부를 떠나서 기관들이 그 의무 보유를 얼마나 하겠다 이런 거 없이 첫날부터 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없이 개인 투자자들은 들어가거든요. 또 첫날에 또 들어가시면 또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이미 싸게 들어간 기관 투자가 입장에서는 그냥 팔고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공정한 게임이 안 되는 이런 시장이기 때문에 무언가 규제가 좀 제대로 돼야 된다. 이 장기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좀 이렇게 서약을 하는 기관 투자가에게 물량을 더 주고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땐 상당히 좀 긍정적인 변화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중치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기준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가중치를 받을 수 없는 것을 살펴보면요. 자산운용사와 같은 집합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공모에 참여하는 자금이 그 기관의 고유 자금 계정인지 아니면 고객의 자산에 기반한 펀드인지를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유 계정일 경우에는 가중치를 받을 수가 없는데요. 그 이유는 고유 계정으로 취득한 주식을 일반 투자자들에게 매도를 하거나 신탁 계정에 편입하는 그런 좋지 않은 전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수요 예측에는 참여를 했지만 실제 청약에는 나서지 않거나 납입을 하지 않는 그런 전력이 있는 기관 투자가들도 가중치를 받을 수가 없고요. 또 의무 보유 기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확약을 했는데 그 기간 내에 주식을 처분하는 기관도 마찬가지로 가중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이 얘기를 듣고 보면은 그동안의 그 공모 시장이 얼마나 좀 혼탁했는지, 문제가 많았는지 이런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자문사가 자기 돈으로 청약해가지고 주식 받아가지고 개인 투자에 넘겨버리고 이런 것들은 참 큰 문제로 지적됐었는데 이번에 고유 계정은 아예 좀 받을 수가 없게 되는군요. 아니요, 받더라도 가중치를 주지 않는 방식으로. 네, 알겠습니다. 가중치가 제로군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네. 자, 1분 정도 남았는데 우리 박상희 기자가 볼 때 이렇게 좀 규제가 좀 도입이 되면 이제 IPO 시장은 좀 뭐랄까요, 좀 장기 투자가 조금 많이 좀 생길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좀 공모가도 좀 많이 좀 거품이 빠진다 얘기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좀 짧게 좀 정리해 주시죠. 일단 가중치를 주관사에 이제 주는 것은 어쨌든 주관사의 역량에 달려 있으니까요. 그 가중치 기준을 정확하게 정해서 그것을 잘 적용만 한다면 공모 시장이 굉장히 선진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상 빠져나가려고 하면 틈새 시장은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이게 어떻게 정착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외국인 순매수가 4,300억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자, 박상희 기자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